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입니다. 오늘 조간신문에 실려있는 사진과 만평을 먼저 보겠습니다. 매경 강원 CEO 포럼이 열렸습니다. 기업인 120여 명이 강원 발전에 전략을 짰다라고 하는데요. 지방선거 이후에 균형 발전에 대한 목소리가 좀 높습니다. 낙후됐던 지역에 대해서도 관심을 좀 갖고요. 여러 좀 활로를 좀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에 강원도의 발전을 모색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중국 주재 북한 대사관 떠나는 김정은의 모습이라고 하는데요. 또다시 세 번째 중국을 방문했던 김정은의 모습이 곳곳에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김정은이 중국을 방문하더라도 중국을 떠난 이후에야 공개가 됐는데 이제는 중국에서 어떤 행보를 하고 있는지 하나하나가 모두 공개되고 있어서 정상국가의 지도자 이미지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멘트 땜질 벗고 눈부신 백제의 자태다라고 하는데요. 20년간의 보수 끝에 다시 복원된 미륵사지 석탑의 모습입니다. 서측이 많이 훼손이 됐고요. 그때 일제가 시멘트를 덕지덕지 발라놔서 굉장히 보기 안 좋았습니다. 이것을 모두 해체해서 이제 완성했는데 굉장히 큰 국가적 유물입니다. 미국 의원들 트럼프의 이민 무관용에 항의한다라고 하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이민 정책, 멜라니아 여사까지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미입국하는 순간 부모와 아이를 떼어놓는 그 잔인함에 대해서 미국 사람들이 혀를 내두르고 있습니다. 무더위 날리는 한강 수상스키 어제 참 많이 더웠죠. 오늘도 좀 많이 좀 더울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초반쯤에 남부지방에 비가 좀 내린다고 합니다. 만평입니다. 죽어라 라돈 매트리스 계속해서 쌓이고 있죠. 집배연 올해 들어 10명째 돌연사라고 하는데 왜 이 라돈 매트리스를 우체국 택배원들이 옮겨야 되는가라는 의문도 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350억 원 해킹 또 뚫렸다라고 하는데요.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에서 또다시 해킹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가상화폐 안전한 것인지 다시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이나 좋으시겠어요. 우리는 2등 국민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노병은 죽지 않고 다만 사라질 뿐이다 라는 얘기인데 서청원 의원이 한 자유한국당을 탈당하기로 했습니다. 사퇴 아닌 탈당이다. 인적 청산, 개파 갈등이라고 저 뒤에서는요. 배가 반으로 쪼개져서 이제 침몰하기 직전인 것 같습니다. 선거 앞승 정부 여당 이제는 민생이다라고 하는데요. 정말 민생에도 좀 신경을 쓸지 한번 봐야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 김윤철 경희대 교수, 이수희 변호사 그리고 김창룡 인제대 신문방송학과 교수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앞서 이 서울신문 만평 이제 선거 끝나고 민생이라고 얘기를 좀 했죠. 민생 문제와 직결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최저임금 문제, 주 52시간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실시하기로 했던 주 52시간 도입과 관련해서 처벌하는 것이 연말까지 6개월 연장 유예되기로 좀 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경총이 제안한 6개월 단속과 처벌 유예 제안을 수용하기로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시행은 예정대로 하되 처벌을 유예하는 만큼 기업들이 준비할 시간을 벌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업 현장에서의 아우성 속에 속도 조절을 했지만 법을 안 바꾸면 언제든지 처벌 위험이 있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고용부에서는 초과 근로 적발 기업에 대해서 최대 6개월 시정 기간을 주고요. 그 이후에 계속해서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할 예정입니다. 애초에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요. 300인 이상 대기업과 그 계열사에서는 충분히 준비가 돼 있다. 일단 시행해보고 잘못되거나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결국 이 경총의 제안 그리고 이낙연 총리의 결정에 의해서 한발 뒤로 물러났습니다. 밀어붙이기 정책보다는 시장과 의견을 조율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일회성이 아니라 앞으로도 경제 현안에 대해서 재개와 논의를 거쳐 안착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추진하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옆에 기사는 어제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서 당정청 고위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1년간 어떤 부분에서는 의미 있는 성과도 냈지만 안타깝게도 정부 노력이 제대로 미치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 2년 차에는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노인층, 저소득층 일용직과 단시간 노동자 그리고 실업 상태에 있는 국민을 위한 정책을 보완해 시행하는 데 집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일자리 정책이 매우 미흡하다라고 얘기를 좀 했고요. 이낙연 총리 역시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은 것이 가장 안타깝다라면서 유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윤 대표님. 네. 앞서 주 52시간 처벌 6개월 유예, 그리고 이제 일자리 정책과 관련해서 뭔가 좀 부족한 게 있다라는 당정청 고위층의 인식들. 선거 끝나고 좀 바뀌는 것 같아요. 그동안에는 사실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요지부동이었거든요. 네, 뭐 상당히 저는 뭐 바람직한 태도라고 예. 봅니다. 이게 주 52시간 근무 시행이 예. 7월 1일 이제 열흘 남았어요. 열흘 남아서 300인 이상 기업은 모두 시행을 하는데 지금 현장에서는 준비가 안 됐잖아요. 어떻게 뭐 출장 가는 비행기 타는 시간이 근무인지 회식 시간이 근무인지 업종별 기업 근무 그 기업 규모별로 좀 여러 가지 매뉴얼이 나와야 되는데 예. 하나도 준비가 안 돼서 김영주 고용부 장관이 일단 시행해보고 뭐 잘못된 건 보완한다 이랬는데 이거는 큰일 날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낙연 총리가 경총 건의를 받아들여서 일단 처벌을 유예하는 거. 시행은 7월 1일부터 하되 6개월간 처벌을 안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근로감독관이 적발되면은 좀 시정 조치만 하고 예. 고소 고발 검찰이 되면은 일단 소명을 좀 잘 좀 해줘서 예. 처벌을 안 받게 해준다는 거 시행을 안 한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상당히 선거 이후에 오히려 그 집권당하고 그 총리가 나서서 의견을 수렴하는 거는 굉장히 잘한 일이다. 하지만은 앞으로 예. 좀 더 의견을 좀 많이 들어야지.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도 4대 개혁 실패한 게 방향은 맞지만 디테일에서 실패한 거거든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저승으로 가는 길은 선으로 포장되어 있다. 좋은 뜻의 52시간 근무. 예. 한데 이제 준비가 안 되니까 문제인데 이 디테일한 거를 좀 더 보완해 나간다는 거는 뭐 바람직한 태도다. 그리고 현장에 목소리를 좀 더 예. 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의 선거 압승을 거뒀으면 집권 여당과 청와대는 사실 강력한 국정 운영의 힘, 드라이브를 걸게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한 발 물러서서 재계의 목소리를 수용하고 또 일자리 정책과 관련해서도 소득주도 성장의 여러 부정적인 효과들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보고 이런 태도를 보이는 곳은 상당히 좀 잘하고 있다라고 박수를 쳐줄 만한 부분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 선거 끝나자마자 뭐 이제 정치 사회적으로 예. 민주당 이제 집권 여당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신중하고 이제 무게 있는 행보를 해달라고 하는 요청들도 이제 굉장히 이제 터져 나왔고. 예. 그리고 또 이제 뭐 무엇보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잘해서 이긴 게 아니고 이제 앞으로 잘 하라라고 하는 격려의 차원에서 받아들여야 한다. 이제 선거 결과를 그렇게 이야기도 했고 그래서 상당히 이제 이 이례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이제 선거 압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제 좀 더 민심을 살펴보고 예. 또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그래서 전반적으로 상당히 이제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보여지고요. 뭐 이제 특히 재계뿐만 아니라 뭐 노동계라든지 여러 사회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좀 담아내는 좀 더 이제 그 광폭 행보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필요한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근데 이게 사실 일자리 문제라든지 아니면 주 52시간 문제와 관련해서는 뭐 재계 쪽에서는 이제 이런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만 사실 노동계에서는 또 강하게 또 반발하는 기류가 있거든요. 그 중간을 어떻게 정부가 조율해 나갈 것인지가 제일 관건인데 일단 키는 어느 쪽에 있는 것 같습니까? 힘을 어디다 실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까? 글쎄 뭐 지금은 어쨌든 그 재계를 먼저 만났고 또 이제 예. 목소리를 이제 수용을 했으니까 앞으로는 이제 뭐 또 노동계 목소리도 듣고 그 과정에서 이제 노사정이 좀 함께 협의를 해 가야겠죠. 예. 근데 이제 무엇보다 지금 한국 사회가 재계냐 노동계냐 이 문제를 떠나가지고 예. 아직까지도 이 사회 각기 다른 목소리들을 이렇게 묶어내는 좀 협의의 체계들 예. 이런 장치들을 만드는데 이제 성공하지 못했거든요. 이게 노사정위원회도 계속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런 이제 체계를 구축하는 그런 이제 과제도 이번 계기로 이제 좀 만들어가는 예. 완성해가는 그런 좀 접근이 필요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어제 고위 당정청회에서 오늘 뭐 여기 저희들이 신문을 고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 여당에서 김동연 부총리한테 돈 좀 많이 풀어라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마 이제 일자리 감소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중앙 정부의 재정 지원을 좀 확대해라라는 의미로 들리는데 사실은 바람직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뭐 지금 워낙 그 실업률이 높아지고 청년 취업률이 너무 높잖아요. 하니까 급한 불이라도 끌려는 하지만은 언발의 오줌 누기 성격이 좀 강하죠. 정말 할 거는
김동연 그 부총리한테 돈 풀어라고 하지 말고 저 야당하고 가서 대화를 해서 국회에 산적된 법들 있잖아요. 예. 개혁하는 법들 그거 빨리 통과시켜가지고 규제 완화, 그 뭐 이런 규제 것들. 완화하고 예. 해서 그래서 일자리를 늘려야지. 저렇게 해서 원발에 오줌 누기죠. 뭐 얼음 덩어리가 큰 게 있는데 예. 그 따뜻한 물 한두 바가지 부어야 뭐 하겠습니까? 그리고 재정 적자는 우선 지금 우리나라가 일본이나 다른 나라보다 제일 어떻게 보면 단단한 게 지금 재정이 단단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국가 경쟁력이 있는 건데 이거 한번 열어붙이면은 순식간에 또 적자로 돌아서서 예. 경제 위기가 언제 지금 올지 모르고 미국 금리 인상하고 있잖아요. 지금 외국인 자금 또 미국으로 빠져나 우리보다 금리가 높으니까 세계적으로 최강국 금리가 우리보다 이자를 더 쳐주는데 우리나라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재정 적자라는 거는 물론 어느 정도는 할 필요는 있다고 봐요. 좀 돈을 유두리 있게 유두리라는 말 일본 말입니다만 예. 좀 여유 있게 좀 운용 폭을 넓힌다. 그거는 이해가 가지만은 돈을 왕창 풀어서 뭐 실업을 구제한다. 정부 돈으로 푸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은 계속해서 금리를 올리는 기조에 접어들었고요. 또 중국과 미국의 G2 간의 무역 전쟁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엄청난 여파가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는데 우리가 좀 경제 정책을 좀 잘 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좀 태도가 바뀌었다고 하니까 좀 다행스러운 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